전라도는 한때 한반도의 중심이었습니다. 풍요의 땅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도 지역의 총인구 수가 50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라도 인구의 정점은 1966년 650만 명이었습니다. 현재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모두 합쳐도 약 494만 명입니다. 인구 정점 대비 약 160만 명이 전라도를 떠났습니다. 전라도 인구는 이제 충청도 인구보다도 적어졌습니다. 근대에 들어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면서 급격하게 쇠퇴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도 지역과 그곳에 위치한 도시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라도 지역이 과거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던 시기에는 전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두어들인 지역이 바로 전라도 지역입니다. 이 땅에는 쌀과 소금, 사람과 문화가 모여드는 나라의 기둥 같은 땅이었습니다. 오늘은 전라도 지역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이 지역의 전성기 시절과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 서남쪽에 위치한 전라도는 예로부터 호남이라 불리며 풍요로운 문화와 비옥한 농토를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김제, 익산을 중심으로 호남 평야가 펼쳐져 있고 목포, 여수, 완도를 중심으로는 해안선이 발달해 있어 조수 간만의 차를 활용한 염정과 어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사만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마한 연맹체의 중심 지역이었던 전라도는 당시 54부족 중 15부족이 터전을 잡을 정도로 일찍부터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비옥한 환경은 많은 부족들이 정착하기에 매력적인 곳이었고 이는 곧 초기 도시 발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백제는 마한을 병합하며 전라도 지역을 그 영향력 아래 두게 됩니다. 권력과 자원, 인구의 집중은 도시를 발달시켰고 전라도 지역에는 큰 도시가 생겨나게 됩니다. 전주는 백제 시기의 시장 마을로 처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주가 이미 백제 시대부터 지역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키고 전라도 지역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합니다. 이후 신라는 이 지역을 9개의 주로 재편하고 현재의 전라북도 지역에 완산주와 무진주가 설치되었고 남원에는 남원경이 설치되었습니다. 무진주는 무주로 개칭된 후 고려시대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광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전라도를 포함한 후백제는 936년 고려에 의해 멸망하면서 한반도는 다시 통일됩니다. 983년 고려 성종 때 전국을 12목으로 재편하면서 나주가 목 중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나주는 백제시대부터 영산강 유역의 중심도시였습니다. 과거부터 세금을 보관하는 영산창이 있던 곳입니다. 영산창에는 전남 17개 고을의 세금을 모으던 곳입니다. 고려 현종 때에는 전국을 5개 도로 재편하면서 전라도가 설치됩니다. 전라도라는 이름은 전주와 나주 두 주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오늘날의 전라도라는 명칭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고려와 거란의 전쟁 시기에 현종은 거란의 침입을 피해 공주, 전주, 나주로 피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라도 지역 도시들이 안전한 피난처로서 중요성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왕의 피난은 해당 도시들의 안정성과 왕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1392년에 조선왕조가 건국되었습니다. 전주는 조선왕조의 발상지로 여겨졌으며 전라도는 조선의 8도 중 하나가 됩니다. 전주에는 전라도의 행정, 사법,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전라가명이 설치되어 500년 이상 전라도 지역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나주는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까지 물류와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으며 조선 후기에는 대규모 시장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군산과 목포와 같은 항구 도시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군산은 조선시대부터 쌀을 운송하는 중요한 항구였으며 목포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전략적 해군 기지였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라는 전라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라도는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한 항전의 본진이 되었으며 목포와 여수 인근 해역에서 벌어진 해전은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남원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고 순천에서도 공성전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전라도 지역에 막대한 피해와 인명 손실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항전 정신을 고취하고 해안 도시들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라도가 전략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해안에는
전라도는 육군과 수군 모두 주둔했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 과도한 세금, 부패 등으로 인해 농민 봉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전라도는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인구가 많았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심각했습니다. 1894년 전라도에서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 지역이 19세기 후반부터 사회 변화의 열망이 강했던 고심을 보여줍니다. 1895년에는 8도 체제가 23부 체제로 개편되면서 전라도는 전주부, 나주부, 남원부, 제주부로 나뉘었고 이듬해 다시 도 체제가 복구되면서 전라도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로 분리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제강점기는 전라도 지역 도시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군산과 목포 등 항구 도시들은 일본의 경제 수탈의 주요 거점이 되어 막대한 양의 쌀과 자원이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일제는 문화 탄압 정책이 시행되었고 전주성은 허물어졌습니다. 이러한 억압 속에서도 전라도 지역에서는 3.1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 등 끊임없는 저항운동이 일어납니다. 해방 이후에도 전라도 지역은 시련을 겪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주는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1980년 5월에는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군사 정부의 강경 진압에 맞서 시민들이 투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전라도 지역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전라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사회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시도되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쏠린 대규모의 일자리와 인구 이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라도의 주요 도시들은 각자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부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통 문화와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군산은 근대 산업 유산을 활용한 관광 산업과 조선업 재건을 통해 도시를 재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목포는 해양 관광과 스마트 도시 계획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도시들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변화를 겪으며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습니다. 전라도 지역은 과거부터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던 시절에는 국가 전체 세금의 3분의 1을 담당하던 지역이었습니다. 풍요로운 곡창지대로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며 많은 도시가 발달하였습니다. 한반도에 발생한 모든 국가는 이 풍요로운 땅에 의존하여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화에서 배제되고 유통의 발달과 새로운 먹거리로 인해 지금은 비록 쇠퇴하는 중이지만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전라도의 도시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지만 각 도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